구독자님, 2026년 새해가 되고 새해의 선한 기운이 우리 집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옷장 속에 올해 큰 금전적 어려움을 초래할 물건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매일같이 옷장에 이것을 두면 돈이 들어온다, 이것을 넣어두면 복이 생긴다라는 잘못된 풍수 정보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구독자님, 혹시 재물복이 들어온다고 무심코 옷장에 물건을 두신 적이 있나요? 그 뒤로 재물복이 들어오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잘못된 정보를 따르고 계세요.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던 시대, 옷장이 그 집의 가장 귀한 자산이던 시절의 관습이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생긴 오해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금전운을 받아가세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로 금전운 받아갑니다 한 줄 적어주세요. 구독자님 가정에 행운과 재물이 넘쳐나는 복이 들어오는 행복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전통 풍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장은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옷장은 그 집의 번영과 인복, 재물을 동시에 말하는 공간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옷장의 질서와 청결함이 곧 그 집안의 경제적 번영을 나타내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여러분의 옷장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옷장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과 통장, 금고입니다. 구독자님,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옷장 속에 돈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장, 서류, 기금 속, 심지어 금고까지 옷장 안에 숨겨두신다고요. 마음은 알겠습니다. 옷장의 서랍은 깊고 안전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 전통 풍수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돈은 돈이 있을 자리, 즉 동계나 금고 전용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옷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옷장은 입는 것, 몸에 걸치는 것을 다루는 공간이거든요. 돈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버려지는 기운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었던 옷을 벗고 옷장에 집어넣듯이 돈도 그 같은 에너지에 노출되는 거예요. 통장이나 돈이 옷장 속에 있으면 그 돈은 순환하지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옷장에 돈을 보관하는 가정의 특징은 항상 같아요.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옷장 서랍 깊숙이 현금 수백만 원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분은 왜 자꾸 돈이 들어와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기분이 들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당신의 돈이 옷장에 갇혀 있습니다. 돈은 흘러야 하는데 당신은 돈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통장과 현금을 옷장에서 꺼내고 거실에 제대로 된 위치에 금고를 설치한 지 3개월 후 그분은 저한테 고마워하시며 정말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월급도 제때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장의 한 서랍에 10,000원이나 50,000원을 조용히 숨겨두면 좋다고요. 구독자님, 이것은 풍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풍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옷장은 옷이 있을 자리이지 돈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쌀과 곡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꼭 제거해야 할 물건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놀랍게도 옷장에 쌀이나 곡식을 넣어두면 복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쌀을 1000주머니에 담아서 옷장 귀퉁이에 조용히 두셨다고 해요. 정말 잘못된 조언입니다. 풍수에서 쌀과 곡식은 그 집의 식복을 말합니다. 식복은 밥을 먹고 건강해지는 복, 가족이 함께 밥상을 차리는 복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쌀을 옷장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현실적인 문제부터 봅시다. 옷장은 따뜻하고 습기 찬 공간이에요. 그곳에 쌀을 보관하면 쌀벌레가 생기고 작은 벌레들이 번식합니다. 그러면 옷들이 벌레의 먹이가 되어버리죠. 옷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서 입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풍수적입니다. 쌀은 밥상에 있을 때 가장 큰 복을 발휘합니다. 부엌에 밥통에 있어야 하고 밥을 지어서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을 때 그 기운이 살아나는 거죠. 옷장은 쌀의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옷장에 쌀을 보관하는 가정을 보면 식복이 떨어져요. 밥을 먹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가족이 함께하는 끼니가 줄어들고 심하면 소화 문제까지 생기곤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시어머니가 쌀주머니를 옷장에 넣어두면 집이 부자가 된다고 하셔서 10년을 그대로 두셨다고 해요. 그분의 가족은 자꾸 밥을 제때 못 챙겨 먹고 아이들도 밥을 잘 안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쌀을 부엌 밥통으로 옮기고 옷장을 정리한 후 신기하게도 가족이 다시 밥상을 함께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요. 세 번째, 물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옷장에 물을 한 잔 올려두는 것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언이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옷장 위에 물을 한 잔 올려두면 재물운이 좋아진다고요. 구독자님, 이것은 풍수와 전혀 관계없는 행동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이것은 집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물은 흐르는 것이고 순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장 위에 그냥 놔둔 물은 고여있는 물이 되죠. 고인 물은 탁해지고 곰팡이가 피고 악기운을 모으게 됩니다. 물론 마실 물이야 깨끗하지만 옷장 위에 며칠째 놔둔 물이 깨끗할 리가 없어요. 그 물은 점점 탁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고 음습한 기운을 모으게 됩니다. 그것이 옷장 안의 옷과 이불에 스며들면 그것은 나쁜 기운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 고인 물은 정체를 나타냅니다. 재물이 정체되고 운이 정체되고 모든 것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신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나쁜 기운을 초대하지 마세요. 네 번째, 진한 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옷장에 너무 진한 향을 넣어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마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향 제품들이 있어요. 향주머니, 방향제, 향수까지. 좋은 마음으로 옷장을 향기롭게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구독자님, 과함은 해로움입니다. 옷장에 너무 진한 향의 물건들을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향이 전부 옷과 이불 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하루하루 그 향만 흡수한 옷을 입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그 진한 향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칫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곧 운과 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풍수는 세세한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나오는 향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그것이 관계를 좌우하고 결국 그것이 운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에서 풍겨나오는 향이 여러분의 운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것은 절대 피해야 해요. 항상 옷장 속에는 중용, 즉 적당함을 유지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운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옷장에 절대 두면 안 되는 4가지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돈, 쌀, 물, 그리고 진한 향. 이 4가지가 옷장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꺼내기만 해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옷장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여러분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옷장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을 살펴봤어요. 돈, 쌀, 물, 진한 향. 이 4가지만 꺼내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옷장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여러분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붉은색 옷을 입으면 돈복이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붉은색 속옷을 판매하면서 이것을 입으면 금년의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홍보하기도 했어요. 구독자님, 이것도 풍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술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 풍수에서 붉은색이 성공을 만든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올해 2026년을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은 강한 화 오행을 나타내는 해이고 화는 붉은색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지금 옷장에 붉은색 옷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행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재물운의 기운이 오히려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옷장은 모든 색의 옷이 골고루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란색, 검은색, 흰색, 초록색, 붉은색까지 다양한 색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을 때 오행의 기운이 순환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운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특정 색상을 선호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붉은색이 좋다며 억지로 붉은색 옷을 채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옷장입니다. 부잣집의 옷장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옷이 너무 빽빽하지 않고 손을 뻗으면 원하는 옷이 바로 보이고 옷에 구김이 없어요. 부잣집의 옷장은 항상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 가정의 재물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옷장은 어떨까요?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옷이 마구 집어넣어져 있어서 원하는 옷을 찾으려면 온 옷장을 다 뒤져야 해요. 겨우 찾았다 싶으면 옷은 심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그 사람의 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운은 청결하고 깨끗한 곳에 머물고 나쁜 운은 항상 탁하고 무거운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뭔가 어수선하고 답답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운도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옷장은 절대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옷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텅 비게 만들지도 마세요.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으면 번영운과 재물운이 사라져버립니다. 적절한 여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옷과 옷 사이에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결함입니다. 옷장 안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옷들을 정기적으로 꺼내서 햇빛에 말리세요. 옷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서 습기를 관리하세요. 이 모든 행동이 단순히 좋은 생활 습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여러분의 재물운을 부르는 일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력이 떨어져 있다면 옷장을 점검해 보세요. 아마 거기에 그 답이 있을 거예요. 혹은 냉한 체질이라고 느끼신다면 옷장에 차가운 색의 옷만 가득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따뜻한 톤의 옷들을 조금씩 더해 보시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몸도 따뜻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풍수의 기적입니다. 옷장에서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돈, 통장, 금고, 쌀, 곡식, 물, 진한 향 제품들. 이 모든 것을 꺼내세요. 그리고 옷만 남겨두되 옷을 정리하면서 지금 입지 않는 낡은 옷들도 함께 정리하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새로운 운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독자님,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혹은 내 옷장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마지막 당부를 들으시면 그 모든 불안감이 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옷장 정리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한 서랍, 다음 주에 한 칸씩 천천히 정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옷장이 새로워져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새 옷을 사도 괜찮습니다.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아, 그럼 옷장에 아무것도 못 두는 건가? 라고요.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앞으로 입을 옷들을 정리해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 옷을 사도 괜찮아요. 오히려 계절에 맞춰 옷을 바꾸고 새로운 옷을 드리는 것이 옷장의 기운을 더욱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혹시 옷장 정리 후에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느끼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는 과학입니다. 무질서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과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옷장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것이 곧 몸의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혹시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여주세요. 옷장 정리를 함께 하세요. 가족이 함께 집을 정리하는 그 행동 자체가 가정의 운을 높이는 일입니다. 아이들도 참여하게 하세요. 우리 집의 운을 높이기 위해 함께하는 거다라며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고 가정의 화목도 높일 거예요. 다섯 번째, 부담 없는 마음으로 하세요. 혹시 이미 나쁜 기운을 오래 받았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옷장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새로운 운이 시작되는 거죠. 풍수는 항상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거죠. 구독자님,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고생해 오셨어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나쁜 기운을 초대해 왔을 수도 있고, 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무언가 늘 막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옷장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옷장을 정리하는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통장을 옷장에서 꺼내 제자리에 놓는 순간 재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쌀을 옷장에서 꺼내 부엌에 놓는 순간 식복이 돌아옵니다. 진한 향을 정리하는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풍수의 기적이 아니라 질서의 힘입니다. 질서가 생기면 안정이 생기고, 안정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여러분의 옷장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에너지의 전환점이 바로 새해거든요. 지금 옷장을 정리하는 여러분의 행동이 앞으로의 12개월을 좌우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운을 높이는 정확한 풍수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옷장 정리 계획을 남겨주세요. 이번 주에 한 칸씩 정리하겠습니다. 라든지 가족과 함께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혹시 옷장 정리 후에 뭔가 좋은 변화를 느끼신다면 그것을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가족이 밥상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는 댓글들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의 옷장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운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질서가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질서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수가 수천 년간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구독자님, 여러분의 2026년이 옷장의 정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꿈들이 여러분의 옷장처럼 질서 있고 깨끗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